이번 강좌에서는 칼람의 논증, 전제 2, 우주는 존재하기 시작했다에 대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제는 두 가지의 철학적 검토와 두 가지의 과학적 검토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제 1을 지지하는 철학적 논증과 과학적 논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철학적 논증 1. 무한은 현실에 존재할 수 없다. 철학적 논증 2. 무한한 수의 요소를 한 번에 하나씩 거쳐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과학적 논증 1. 우주 팽창이론 또는 빅뱅이론. 과학적 논증 2. 열역학 이론. 1950년대까지만 해도 많은 과학자들이 우주는 시작 없이 영원전부터 존재해왔다는 정상상태우주론을 지지해왔습니다. 1959년 미국의 저명한 과학 매거진인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에서 우주의 나이에 대한 견해를 묻는 설문조사를 과학자들에게 했을 때 설문조사에 참가한 과학자들의 3분의 2가 우주에는 시작이 없고 영원전부터 존재해왔다라는 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많은 과학자들이 20세기 중반까지도 정상상태우주론을 지지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심지어는 아인슈타인까지도 이 정상상태우주론을 강력하게 지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수학을 포함한 철학과 우주물리학이 발전하면서 이러한 영원한 우주를 주장하는 정상상태 우주론이 틀렸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정상상태 우주론이 힘을 얻고 있을 당시에는 칼람의 논증의 전제 2가 지지받지 못했기 때문에 칼람의 논증이 큰 힘을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상상태 우주론이 파기되면서 칼람의 논증이 과학이 지지하는 논증으로 변했으며 현재는 강력한 신존재 논증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영원하다라는 것은 수학적으로는 무한대로 표현됩니다. 첫 번째 철학적 논증은 수학적 논증으로 현실 세계에서 과연 영원한 것, 즉 무한이 존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논리적으로 검토한 것입니다. 학문적으로 무한은 잠재적 무한과 실제적 무한으로 구분합니다. 잠재적 무한은 가능하다고 생각만 할 수 있는 무한을 의미하며 가능적 무한 또는 가무한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유한한 거리를 2등분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4등분, 8등분, 16등분으로 계속해서 무한등분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무한번째 분할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개념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에서 실제 분할을 시행한다면 무한한 수의 분할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무한을 잠재적 무한이라고 합니다. 실제적 무한은 이미 완성된 집합을 의미하는데 무한집합을 말하며 현대수학에서 무한집합을 사용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 실제적 무한 역시 실체로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수학의 무한집합은 논리적으로나 개념적으로 모순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현실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이러한 무한이 현실 세계에서 실체로 가능하다면 여러 가지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20세기에 활동했던 독일의 수학자 다비드 힐베르트는 힐베르트 호텔이라는 수학적 논증을 통해 무한이 현실 세계에서 존재하지 못한다는 것을 논증했습니다. 힐베르트 호텔 논증은 이렇습니다. 힐베르트 호텔은 객실이 무한한 초거대 호텔입니다. 현재 힐베르트 호텔은 객실이 모두 손님들로 차 있어 만실입니다. 그런데 한 손님이 찾아와 객실을 요구합니다. 이 새로운 손님은 힐베르트 호텔에 묵을 수 있을까요? 예, 묵을 수 있습니다. 호텔 지배인은 손님들이 방을 하나씩 옮기도록 요청했습니다. 1번 방의 손님은 2번 방으로, 2번 방의 손님은 3번 방으로 옮기는 식으로 모든 투숙객이 n+1번 방으로 배정되어 원래 있던 방의 바로 옆 방으로 방을 옮기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지배인은 1번 방을 비울 수 있게 되었고 그 1번 방에 새로운 손님을 투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힐베르트 호텔의 객실이 무한계였으므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수학적으로 무한대 플러스 1은 무한대라는 결과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실이 된 힐베르트 호텔에 다시 무한대의 손님을 태운 버스가 도착해서 무한대의 손님들의 투숙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호텔 지배인은 다시 1번 방의 손님을 2번 방으로, 2번 방의 손님을 4번 방으로 보내는 식으로 모든 투숙객에게 자기 객실 번호의 2배가 되는 방으로 옮기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자 기존의 손님들은 모두 짝수방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힐베르트 호텔에는 무한개의 홀수방이 비워지게 되어 새로운 무한대의 새 손님을 홀수방에 투숙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수학적으로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는 무한대라는 결과가 됩니다. 다음 날 홀수방의 손님들이 모두 체크아웃을 하고 호텔을 떠났습니다. 즉, 무한대의 손님들이 떠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한대의 짝수방에 여전히 무한대의 손님들이 남아 있습니다. 무한한 손님이 떠났는데 여전히 힐베르트 호텔에는 무한의 손님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학적으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역시 무한대라는 결과가 됩니다. 짝수방과 홀수방 모두 만실인 상태에서 4번 방 이후의 손님들이 모두 힐베르트 호텔을 체크아웃하고 떠났습니다. 즉, 무한대의 손님이 떠난 것입니다. 무한대 객실의 힐베르트 호텔에서 무한대의 손님들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힐베르트 호텔에는 3명의 투숙객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수학적으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3이라는 결과가 됩니다. 만약 힐베르트 호텔이 실존한다면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었을 때 모든 유한한 자연수가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즉,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3,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7,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15 등등 아무 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에서는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만약 현실에서 무한한 무언가가 존재할 수 있다면 힐베르트 호텔이 보여주는 것처럼 터무니없는 모순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힐베르트 호텔은 현실 세계에 무한한 것은 존재할 수 없음을 논리수학적으로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것이 설령 우주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제 두 번째 철학적 논증인 무한한 수의 요소를 한 번에 하나씩 거쳐가는 것은 불가능하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세상은 많은 사건들이 과거에 일어났고 그 사건들이 계속 이어져 오면서 오늘날까지 도달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보는 현재의 세상은 수많은 사건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현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도미노 하나가 하나의 사건이 되고 수많은 사건의 도미노가 쓰러지면서 다음 사건의 도미노를 쓰러뜨리는 방식으로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도미노를 세우는 사람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오늘의 이 세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도미노를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도미노는 무한대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첫 번째 도미노를 세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세상이 영원하다면 첫 번째 도미노는 영원히 세울 수 없습니다. 또 당신이 아닌 누군가가 무한대의 도미노를 이미 세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미노를 쓰러뜨리는 임무를 당신에게 부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오늘날의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려면 첫 번째 도미노를 쓰러뜨려야 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무한대에 있는 첫 번째 도미노를 건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연속된 것도 실제로는 무한한 시작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주는 반드시 유한한 시작점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주가 영원하다면 영원 전에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주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영원한 것이 실제 세상에 존재할 수 없음을 철학적 논증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동영상에서는 우주가 어느 시점에선가 존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과학적 논증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